때는 2010년도의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한 수컷 유라시아 수리보홍이가 옮겨졌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플라코로 지어진 뒤 버스 정류장 크기 정도의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무려 2023년까지 12년 동안을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이들의 정체는 결국 잡히지 않았다곤 하지만 누가 봐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3년 2월 2일에 플라코가 있던 스테인리스 세장이 호의로 훼손되었거든요. 어느 센트럴파크 동물원 직원들이 뒤늦게 이 사태를 알아챘을 땐 이미 플라코는 탈출하여 사라진 뒤였죠. 이 수리보홍이가 대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 행적이 잡히게 됩니다.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있던 한 야생조리병원에서 웬 수리보홍이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출동한 뉴욕 경찰들은 이 올빼미를 잡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탈출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플라코는 처음으로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센트럴파크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습니다. 물론 정보를 얻은 동물원 측 역시 플라코를 계속 감시하며 그를 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 해서 각종 트랩을 이용한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죽은 쥐를 이용해 유인하기, 먹이를 잡을 때 발톱을 가두는 형식의 트랩을 사용하기, 같은 올빼미 소리를 녹음하여 유인하기 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애석하게도 모두 실패하고 말아요. 이는 애초에 일반적으로 올빼미가 포획하기 힘든 것도 있긴 했지만 어느샌가 언론을 통해 소문이 퍼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지요. 해서 동물원 측은 직원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익명으로 뉴스 보도에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라코의 탈출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지역 조리 전문가들과 동물원 관계자들은 점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코는 매우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비행과 사냥 기술이 숙달되지 않아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국제 올빼미 센터의 한 관계자 또한 플라코의 비행이 불안정해 보이는 데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동안 탈출 이후 플라코가 사냥이나 먹이를 먹는 장면이 포착된 적은 없었기에 사람들 역시 올빼미를 최대한 빨리 포획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10일에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날 플라코가 펠릿을 뱉어내는 게 관찰되었기 때문이죠. 펠릿은 뼈, 털, 깃털, 발톱, 이빨 등이 뭉쳐진 것으로 일부 맹금류들이 먹이를 먹은 뒤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뱉어낸 덩어리입니다. 즉, 이걸 뱉어냈다는 말은 사냥 같은 먹이 활동에 성공했다는 뜻인 거죠.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일부 사람들이 올빼미를 동물원에 돌려보내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SNS에 프리플라코 같은 해시태그를 달며 동물원 측을 비난하기도 했죠. 여론 역시 이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해당 센트럴파크 및 주변의 여러 동물원들을 운영하던 단체인 야생동물보호협회는 플라코의 비행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사냥에 성공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후의 포획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감시만을 할 것이라면서 말이죠. 이후 플라코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가 대중들이 집중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센트럴파크로 몰려들었고 이내 플라코가 있는 곳은 관광지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예술가들은 플라코의 벽화를 그렸으며 시인들은 플라코에 대한 시를, 음악가들은 플라코에 대한 노래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의 몸에 플라코의 문신을 하기까지 했죠. 플라코 또한 센트럴파크 내에서만 활동하던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문 밖에서 건물 안의 사람들을 응시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동물원 측과 조류 전문가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새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을 비난했는데 플라코는 야행성이기에 낮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자꾸 위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사진을 찍겠다며 소음을 내는 등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났죠. 게다가 센트럴파크는 결국 뉴욕시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차량과 소음, 고층 건물이 창문과 벽 충돌, 주 먹잇감에 달 설치류와 관련된 살충제 문제 등 맹금류인 수리보홍이가 살아가기엔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방증하듯 플라코는 2024년 2월 23일 땅바닥에서 중상을 입은 채로 발견됩니다. 근처 주민들의 신고로 한 야생조류 단체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 왔지만 결국 플라코는 얼마 안가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는 가슴과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주소결과 건물에 충돌한 뒤 다시 지면과 충돌하여 그러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었어요. 이후 플라코에 대한 부검까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우려하던 대로 쥐약이 살충제, 비둘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코의 경우 비장, 간, 위장, 골수, 뇌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심각한 조직 손상과 염증이 발생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원인이 컸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건물이 충돌이긴 했지만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심지어 그 충돌이 없었다는 데는 이미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후 플라코의 사망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가 자주 앉아있던 참나무 아래에 사진이나 카드, 꽃다발 등의 물품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모식을 위해 참나무로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이내 플라코에 관한 편지와 시를 읽거나 노래를 하며 추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센트럴파크에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동생을 세워달라는 청원, 플라코가 살던 우리를 훼손한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후 플라코의 유인은 미국 샤안사박물관에 기증되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뉴욕시에선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창문이 기준 지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보단 말이죠, 프리플라코를 외쳤지만 그 프리가 도심 한가운데의 자유란 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결국 그것도 플라코를 위한 자유가 아니었던 거잖아요.